잭슨의 라이브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센터링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센터링?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축구 용어입니다. 센터링! 네, 이런 게 있었죠? 그게 이제 막 그 센터링이 진화해서 슈터링 막 이런 것도 있었죠? 센터링 뭐 이런 거, 어림없는 볼 뭐 이런 거 다 이제 추억의 축구 용어들입니다. 자, 참 센터링이라는 말을 참 못 듣고 살아왔는데 오늘 맨유 경기를 보면서 왜 이렇게 센터링이란 말이 생각나는지 계속 막 센터링 이런 것만 생각나는. 예, 요즘에 이제 그 센터링이라고 하는 게 일본식 영어라서 우리가 이제 센터링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뭐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도 많이 썼나?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래서 크로스라고 순화해서 쓰고 있죠. 근데 오늘 맨유 경기를 보면서는 자꾸 이렇게 센터링이란 말이 떠오른 건 맨유가 정말 센터링을 무지 시도하네요. 크로스 공격을 정말 많이 시도한다. 측면 쪽으로 가서 안으로 올리고 측면 쪽으로 가서 안으로 올리고. 물론 뭐 현대 축구에서 워낙 컴팩트하게 팀들이 간격을 유지하니까 간격을 깨기 위해서, 간격을 찍기 위해서 측면 쪽으로 볼이 갑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이렇게 크로스를 많이 시도하는 건 너무 단조롭다는 생각이에요. 너무 단조로워요. 계속 지금 솔샤르 감독의 맨유는 자, 볼 잡으면 측면으로 가서 치고 달리기, 우리가 얘기하는 치고 달려서 크로스. 그게 이제 또 안 되면 나와서 다시 측면, 또 치고 달려서 크로스. 오늘 맨유가 한 경기에서 이런 식으로 크로스를 몇 개를 시도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만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 때 20번의 크로스를 한 경기에서 시도했습니다. 20번. 90분 경기라고 쳤을 때 20번의 크로스를 시도하려고 그러면 대충 한 얼마예요? 한 4분 조금 넘는 것 같다. 그쵸? 4분 정도. 그러면 수비하는 시간 빼면 공격할 때 거의 그냥 크로스 공격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냥 크로스 공격만 했다는 얘기예요. 공격할 땐 그냥 사이드 크로스. 측면 공격은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단조로워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뻔해야 됩니까? 축구가? 너무 단조롭잖아요. 물론 퍼거슨 감독 시절 때도 4-4-2를 갖다 놓고 측면 쪽 활용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 축구기도 했지만 그때는 심플했지만 베스트했어요. 그 심플한 축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빠르게 정확하게 전개가 됐기 때문에 결과를 항상 냈고 퍼거슨 감독 시절에는 그래서 맨유가 최강이라 불렸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냥 단조롭기만 한데 그것도 둔탁해요. 네. 둔탁하고 앞쪽에서 뭔가 받을 만한 선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 또 이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그럼 퍼거슨 감독 시절 때는 그렇게 측면 쪽으로 가서 올렸을 때 측면 쪽에 뭐 라이언 긱스나 데이비드 베컴 같이 훌륭한 크로스를 올릴 만한 선수도 있었지만 가운데서 받을 만한 선수도 있었잖아요. 반 니스텔로이 혹은 뭐 앤디 콜 받을 만한 선수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뭡니까? 지금 등번호 9번 스타일의 선수가 있지도 않아. 이럴 거면 물론 뭐 루카쿠가 완전히 포스트 플레이를 머리만 하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피지컬이 있는 스트라이커 루카쿠는 그럼 왜 보냈냐고요. 이런 축구를 할 거였으면. 에? 이런 축구를 할 거였으면 이런 왜 루카쿠 같은 선수를 왜 보냈냐. 혹은 그럼 루카쿠 같은 선수를 한 명이라도 뽑지. 그럴 거면 이런 축구를 하려고 했으면. 이건 뭐예요? 하려고 하는 축구와 실제 자기가 구성하고 있는 선수단이 다른 거잖아요. 네. 축구는 이런 걸 하는데 선수는 그에 맞는 선수가 없어. 이게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이럴 거면 루카쿠를 보내지 말던지 보냈으면 이런 축구와 부합하는 선수를 남기던지 가운데 마시아를 놔둬놓고 크로스를 한 경기에서 20번을 시도한다고요? 솔샤르 감독이 오늘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결과 2대2로 비겼는데 맨유의 두 골도 다 올라와서 헤더로 나온 거는 다 아시죠? 머리로. 처음에 헤더 했는데 그거는 이제 키퍼 맞고 들어가서 자책인데 그것도 헤더. 머리로. 린데레프도 올라오는 거 헤더. 오늘 축구가 그랬다니까 그냥 뻔해요. 솔샤르 감독이 선수 시절 때는 정말 뛰어난 선수였는데
모르겠네요. 지도자로서는 카디프 때도 그랬고 뭐 노르웨이 몰데 있을 때도 그랬고 김보경 선수가 카디프 밑에서 있을 때 김보경 선수가 솔샤르 감독에 대해서 평가할 때 선수들에게 뭔가 전술적으로 설명하는 게 되게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달순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뻔한데요. 특히 오늘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뻔하고 재미없고 단조롭고 무뚝뚝하고 임팩트도 없고. 자, 그런데다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선수들의 준비 안 된 정신 상태나 준비력 부족, 게으름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맨유 선수들은 좀 일부가 혼나야 될 선수들이 있어요. 오늘 대표적인 장면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페레이라 같은 선수들. 그 실점 장면에서 그릴리시에게 실점할 때 그릴리시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그릴리시가 여기 서 있었고 이쪽에 페레이라가 있었고 데헤아가 있었습니다. 빨간 게 공이라고 할게요. 이 상태에서 제가 왜 여기서 페레이라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냐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릴리시는 오른발을 잘 씁니까? 왼발을 잘 씁니까? 오른발잡이죠. 그러면 그릴리시가 공격해 들어오는 방향으로 보자면 오른발을 쓰기 때문에 일단 이쪽에서 페레이라의 수비는 그릴리시의 오른발을 잡는 수비로 가야 돼요. 오른발을 잡는 수비로 붙어줘야 돼요. 그런데다가 이쪽 각에서는 이 선수가 오른발잡이냐 왼발잡이냐를 떠나서도 오른발 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은 게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오른발 각을 잡으면 그릴리시는 어떻게 들어와요? 여기가 잡혔으니까 왼발로 들어오죠. 이쪽으로. 그럼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건 크로스밖에 없어요. 최선이 여기선 크로스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쪽으로 쳐가지고 일로 가면 이건 뭐예요? 슈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대는 오른발잡이였고 그런데다가 각 자체가 오른발로 줄 경우 슈팅이 바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페레이라는 오른발을 잡는 수비를 따라갔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왼발각을 잡는 걸로 몸을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그릴리시가 옮겨서 여기서 때려서 골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진짜 좀 혼나야 되는 장면이에요. 되게 혼나야 되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페레이라가 일단 그릴리시에 대한 자기가 마크해야 될 선수에 대해서 이 선수가 오른발잡이인지 왼발잡이인지도 제대로 조사 안 했다는 얘기예요. 신경을 집중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거기서는 물론 페레이라가 전문적인 수비수가 아니니까 거기서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하지만 페레이라는 맨유 선수예요. 프리미어리그 선수입니다. 왜 준비를 안 해요? 그게 핑계가 돼요? 미드필더니까 난 그런 거 모른다? 난 공격수니까 그런 거 모른다? 이 핑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위치에서는 내가 마크해야 돼서 내가 내려가 수비할 때 공격수의 오른발 왼발 잡이 정도는 알아야지. 팬들도 알아요. 그릴리시가 오른발 잡이인지 왼발 잡이인지 그냥 프리미어리그 보시는 분들도 안다고요. 근데 자기가 경기할 상대의 주요 그릴리시는 또 에이스예요. 상대. 그 오른발 왼발 잡이인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 각에서 그걸 왼발을 따라간다고요? 이건 혼나야 돼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근데 페레이라의 이 장면은 지금 맨유가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약간 상징 같아요. 선수들이 심리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몸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오늘 지금 맨유가 여기서 힘들면 그러면 선수들이 야 우리 힘드니까 좀 뛰기라도 하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뛰기라도 하자. 오늘 전체적으로 뛴 거리도 원정팀 빌라가 훨씬 더 많이 뛰었어요. 네. 원정팀 빌라가 109.77km를 뛰었고요. 맨유는 108.55km를 뛰었습니다. 죽음만 많이 받아요. 네. 뭐 경기에 임하는 자세. 지금 어쨌든 맨유는 크게 보면 지금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선발 평균 나이가 가장 어리다는 거 아니에요? 25세 80일 오늘 경기 전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 게 가장 어린 선발 라인업을 갖고 있는 게 맨유입니다. 그거는 길게 보자면 팀을 좀 이렇게 젊고 빠르게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게 지금 팀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 선수들은 젊어요. 그러면 뭔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응집력을 가지고 많이라도 뛰어야지. 네.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선수들도 혼나야 된다니까요. 솔샤르 감독의 지금 부족함도 지적을 받아야 되지만 페레이라의 그런 말도 안 되는 허튼 수비부터 시작해서 지금 맨유 선수들이 뛰지도 않는 죽음만 많이 받고 집중되어 있지 않는 것. 이거는 시간이 아무리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신 상태면 못 바꿔요. 지금 퍼거슨 감독이 90년대 퍼기 아이들로 팀을 일으켰던 것처럼 맨유가 다시 해보고 싶은 건데
이런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안 돼요. 예. 시간이 길게 주어진다고 모든 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길게 주어졌을 때 그림을 그리는 위에서 자 이런 플랜을 한번 가져가 보자 라고 하는 사람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드워드가 욕먹는 거 아닙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미숙하니까. 하지만 밑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선수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자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다가 굉장히 큰 경기가 이제 맨유가 주중 경기가 바로 뒤에 붙습니다. 뭐죠? 무리뉴 감독이 OT 옵니다. 토트넘 이끌고 솔샤르 감독의 전임이었던 무리뉴 감독이 3연승의 토트넘 손흥민 선수의 손을 잡고 OT를 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한번 당한다? 진짜 솔샤르 감독에게 혹은 맨유에게 멸망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또 이 경기를 현장 가지 않습니까? OT를 가서 맨유와 토트넘의 경기를 또 현장으로 제가 가서 볼 건데 제가 여러 개 한번 보려고요. 어떨지. 근데 되게 궁금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무리뉴가 왔을 때 맨유의 관중들의 분위기가 어떨지, 무리뉴가 소개될 때 맨유의 서포터들의 반응이 어떨지, 맨유의 서포터들이 솔샤르 앞에서 무리뉴 감독이 콜대는데 거기서 박수를 친다든지 뭘 한다면 이거는 대놓고 매기는 거예요. 정말 매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어쨌든 경기력, 주위의 분위기, 반응 정말 궁금한 경기인데 이 경기를 통해서 뭔가 맨유는 바꿔야 되는데 제가 봐서 일단 당장 바꿀 수 있는 건 집중하고 뛰기라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오늘 그릴시의 골 장면, 페레이라의 수비 장면 여기서 느꼈던 맨유가 정말 준비도 안 돼 있구나 선수들이. 이건 진짜 혼나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알람 들어갔어요.